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입니다. 오늘은 하나그룹에서 김동관 사장이 그동안 쭉 추진해 왔었던 태양광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룹 내에서 김동관 사장의 승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포스트의 장상유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입니다. 네, 장상유 기자. 그 김동관 사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광 사업을 쭉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사업이 그 김동관 사장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태양광 사업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현재 하나솔루션 그린에너지 사업 부분인 하나큐셀의 태양광 사업은 하나솔루션을 넘어 하나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하나큐셀의 태양광 셀과 모듈 사업은 미국, 독일 등 주요 태양광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도 확실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성과가 나타나네요. 자, 김동관 사장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이제 장남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룹 승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과가 나왔으면은 이 승계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김동관 사장이 경영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과 별개로 태양광 사업에서 여전히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솔루션은 지난해 초 태양광 셀과 모듈의 기초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 셀과 모듈 제조에 많은 사업 비중이 몰려 있습니다. 네, 제가 본 바로는 이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은 이제 중국에서 저가 공세를 나와서 이제 철수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 이제 셀과 모듈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너무 편중되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하나솔루션 태양광 사업 이익은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데다 올해 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정말 부담이 되겠네요. 한편 좀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2035년까지 그 태양광 발전의 그 전력 공급 비중을 전체 이제 4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이처럼 그 태양광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은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흐름이 좋은데 하나그룹이 여기에 올라타려고 하면 그동안의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김동관 사장은 태양광 사업 안에서 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관 사장은 제품 고도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이제 2025년까지 국내 태양광 사업에 이제 1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고도화, 이것과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하나솔루션은 이 1조 5천억 원을 국내 고출력 제품 생산을 위한 라잉 증설과 차세대 태양광셀 연구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하나솔루션 판교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태양광셀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텐덤셀 연구에 추가 투자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그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으로 태양광셀을 만드는데 이것의 상용화를 2023년까지는 마치겠다, 이런 거를 내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광셀은 원재료를 기존 실리콘에서 페로브스카이트로 대체한 것인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기존 실리콘보다 저렴하면서도 합성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존 실리콘 태양광셀과 비교해 최대 한계 효율을 29%에서 44%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제품 고도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원재료를 바꿔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화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이 태양광 사업의 이제 다운스트림, 그 다음 그 사업까지 이제 넓혀나가는 그런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차세대 제품 상용화에 앞서서 이익을 좀 빨리 개선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점도 좀 보이네요. 네, 태양광 사업에서 다운스트림이란 태양광 발전소 개발과 건설, 운영에서 매각까지 아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솔루션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3분기까지 두세 건의 발전 사업 프로젝트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태양광 모듈 단순 판매에서 거두고 있는 수익 부진을 발전 사업에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9월에는 스페인에 5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과 유지 관리도 맡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다운스트림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한화에서 태양광 사업 말고 다른 재생에너지 이쪽 분야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사업 다각화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하나솔루션은 8월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개발업체 RES 프랑스 지분 100%를 무려 9,800억 원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RES 프랑스는 유럽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개발 사업권 5기가와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이번 인수를 통해 유럽에 안정적으로 태양광 모듈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하나그룹은 김동관 사장을 중심으로 이 태양광 사업을 계속 성장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김동관 사장의 경영 능력도 이제 입증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최근에 하나그룹에서 그 사장단 인사를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김동관 사장의 승계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8월) 말 이뤄진 하나그룹 사장단 인사에서 김동관 사장의 태양광 사업 조력자로 여겨지는 김희철 사장이 하나큐셀에서 하나임팩트 대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희철 사장의 이동이 하나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리면서 김동관 사장의 승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시선이 나오는데요. 김동관 사장 승계에 하나임팩트의 역할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하나그룹에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이 삼형제가 나눠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H솔루션인데 지난 6월에 이제 김동관 사장이 H솔루션의 이제 50%를 가지고 있고 둘째인 김동원 하나생명 부사장은 이제 25%, 그다음에 셋째인 김동선 하나호텔앤리조트 상무가 또 25%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데 이 H솔루션을 하나에너지하고 합쳐버렸어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배구조가 기존 H솔루션, 하나에너지, 하나임팩트, 하나토탈에서 하나에너지, 하나임팩트, 하나토탈로 단순화된 것입니다. 하나에너지는 이와 관련해 중복된 지배구조를 개선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재계에서는 김동관 사장의 승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존 H솔루션에 있는 그 지분율을 그대로 이제 하나에너지에 이제 투영을 하면서 김동관 사장의 하나그룹에 대한 지배력 이것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그룹의 대표적인 캐시카우로 꼽히는 하나임팩트가 김동관 사장의 승계 자금줄 역할을 하는데 더 가까워진 셈입니다. 현재 김동관 사장은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한화 지분을 4.44%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인 주식회사 하나의 그 김수현 회장의 지분을 살펴보면 22.65%예요. 이제 이것과 비교하면은 뭐 아직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그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빠른 그 사장단 인사를 놓고 그 다양한 그 하나그룹 승계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그 한화에너지에서 아주 강한 배당을 하고 여기서 확보한 자금으로 김동관 사장이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하나에너지는 배당을 위해서 하나임팩트의 상장을 다시 추진한 뒤 이 과정에서 구주 매출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너지 배당 여력이 커지는 셈이죠. 하나에너지 배당 여력을 키우기 위해서 최근 이제 삼성그룹과의 딜을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 하나임팩트 배당을 6년 만에 다시 재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하나에너지가 직접 하나 지분을 매입해 김동관 사장이 하나에너지를 통해 하나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가는 방식, 하나에너지의 가치를 높인 뒤 하나와 합병하는 방식 등 다양한 승계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김동관 사장의 태양광 사업 그리고 그룹 승계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올해 하나그룹의 그 사장단 인사가 예년보다 굉장히 빨랐다는 점, 그리고 김동관 사장이 총괄해왔던 태양광 부문을 담당했었던 그런 주요 계열사의 대표들이 바뀌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김동관 사장의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김동관 사장이 태양광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우주 산업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그룹 성장을 이끌어서 승계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EO톡톡 김동관 사장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